참고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일터널연구회가 창립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13년 동안에 모든 연구 중에서 엑기스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책자를 9월 초에 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책자를 한번 보시면 한일해저터널 추진 실행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언론인분들도 많이 이렇게 꼭 한번 숙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한일해저터널 정책 제안서에 대해서 제가 한 20분 정도 이내에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제안서의 목적은, 본 제안서는 한일해저터널 사업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 및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 사업으로 채택되도록 각 후보자 선거 캠프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의 배경과 경위, 의의와 필요성 등을 정치, 경제, 안보, 국제사회 통일 등 다양한 정책 측면에서 제안하게 됩니다. 이 정책 제안서의 페이지가 아주 이렇게 깊이 다루어져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축약을 했습니다. 엑기스만 조약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더 깊이 알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서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두 강좌를 끝마치고 나가니까 우리 UPF의 한 책임자분이 저를 잠깐 불러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중에 선거 캠프에 오늘 아침에 이 정책 제안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오늘 심포지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작성한 정책 제안서가 더 깊이 다룬 정책 제안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축약한 본이 아니라 더 세밀하게 된 본이 있는 축약 이렇게 정책 제안서인데, 그것이 이제 선거 캠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한일해저터널 사업 추진 경위와 현황은 1939년 일본이 아시아 대륙과의 일관 수송 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구체적인 계획 검토와 대부분의 지형도의 완성 단계까지 추진해 오다가 구체적인 사업 제안은 1981년 11월 11일 제10차 국제과학 통일회에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에 의해 국제하이웨이 건설 프로젝트 일환으로 한일해저터널 구상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일본 모리 요시로 총리, 노무현 대통령, 고건 전 국무총리, 2021년 2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공식으로 언급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일해저터널 사업 국내 여론 및 정치적 반응입니다. 찬반으로 양분됩니다. 찬성 의견은 부산발전연구원과 한일터널 연구회에서 나왔습니다. 2008년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 스시마, 이키,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D안을 최적 대안으로 제시했고, 한편 한일터널 연구회에서는 거제도, 스시마, 이키, 가라스를 연결하는 B안을 최적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루트입니다. A 루트, B 루트, C 루트입니다. 한일터널 연구회 제안 노선, 부산발전연구원 제안 노선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총 연장, 해저거리, 건설기간, 건설비입니다. 정치권 입장입니다. 2021년 현 정부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1일 가덕도와 일본 큐슈를 잇는 한일해저터널을 적극 검토하기를 언급했고, 박영준 현 부산시장 역시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공약으로 공표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일해저터널 사업의 성격과 추진 필요성입니다. 국가 단위의 국가 정책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생과 협력의 21세기 국제사회 구조 및 국제경제 구조의 변화
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왜 그러냐? 소통과 화합의 국제사회 구조 및 국제경제 구조를 이루는 변화 모델이 요청되는데 이 변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한일 헤드턴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 교류협력의 선도국가로서야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도는 통일 과정의 남북 간 경제협력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하고 초고속 및 복합교통수단 운영으로 동북아 일일 생활권 시대를 구현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설립, 추진 및 협력 사업을 발굴, 이해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만 봐도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큰 천운을 느낍니다. 글로벌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국경을 초월하여 한국, 일본, 남북한이 하나로 연결되어 유라시아와 유럽으로 확장하는 것은 글로벌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문화, 관광, 관련 국제교류 등의 다양한 및 남북 간 협력 증대는 글로벌 선진국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응원과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 세계의 관심과 노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범지구적 차원의 사회 및 경제, 문화 변화에 영향을 미친 세계적인 차원의 프로젝트가 한일 헤드턴입니다. 두 번째, 한반도 및 동북아 상생과 평화를 위한 경제, 안보 체제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한일 헤드턴을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 통일 문제, 동북아 평화 문제, 그리고 안보 체제와도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 동북아는 신냉전 체제로 안보 강화 및 외교적 해법이 절대적으로 요청됩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일 헤드턴은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주도할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한, 중, 일 경제협력을 유도하는 공통이익 장치입니다. 동북아 지역의 갈등에 우리는 공통의 이익 부재로 인해 협력의 필요성이 퇴색된 것입니다. 충분한 실리가 보장될 수 있는 한일 헤드턴은 동북아 3국 공통의 실익을 될 수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 가능성을 가시함으로써 갈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중국, 일본 경쟁의 완충 역할과 협력 공간의 확장입니다. 경쟁의 완충 역할 및 협력의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평화 문화와 평화 경제의 개념을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일본 배제,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의 비현실성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평화 경제 개념은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논하면서 주요 행위자인 일본을 배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일 헤드턴을 축으로 한 동북아 평화 공동체 실현을 위한 한국, 미국, 일본 간 구체적인 협력을 전진적으로 추진 가능한 매개체가 한일 헤드턴입니다. 자, 정말 우리는 남북 통일, 우리의 소는 통일. 그 음성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북한 체제의 개방과 한반도 평화 통일에 다양한 접근을 요청하는 시대입니다. 한일 헤드턴을 건설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개방이 전제가 된 남북 종단철도의
조기개통은 한일 해저터널과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은 물론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논의에 있어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다 집중시킬 수 있고 한반도 평화 통일은 대한민국의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전 세계의 경제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토개발의 균형을 맞추는 균형추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 및 주변 지역은 최대 수혜자가 되면서 지역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영남권, 특히 동남권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제2의 수도가 됩니다. 영남권의 1300만, 규슈군의 1300만, 2600만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한국-일본 양측, 부산발전연구원과 이란 한일 해저터널 연구에서 제안한 한일 해저터널의 기본 개요 및 추정 사업비는 표 5와 같습니다. 경로, 총연장, 해저거리, 육상부 거리, 최대 수심, 교통수단, 건설기간, 건설비 1km당 건설비. 아주 세부적으로 연구 개발이 되어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럼 건설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 사례가 유로터널과 한일해저터널은 흡사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공동체 문제가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럼 유로터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터널은 시작 시점은 세계적 차원의 민간 자금이 투입되고 두 번째, 공사 중간기에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공사 초기부터 민간 자금과 공적 자금이 함께 투입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프라의 건설과 보유는 공적 주체가 담당하고 운영은 민간이 실시하는 상하 분리 방식의 도입이 효과적이다. 시공법, 실도공법, 산악터널공법, 침매공법 세 가지 공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기대효과는 첫 번째, 경제적 측면의 기대효과. 한일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경제적 측면의 대한민국의 기대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해상수송에 비해 커다란 시간 절감을 효과할 수 있고 이용교통수단의 다양화한 요금 절감 효과 등과 더불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고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 실현을 촉진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수요 추정입니다. 해저터널의 여객수는 2030년 794만 명에서 년 1295만 명으로 연평균 1.6%가 증가하고 화물 수요는 2030년 4100만 톤에서 7177만 톤으로 연평균 1.9%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경제연구원 발표입니다. 한일 해저터널의 경제성, 한국이 19조 원 정도를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 투자할 경우 생산 유발 효과는 54조 5천억 원에 이르고 고용 유발 효과도 2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6만 명이 대부분 어디냐? 동남권에 있는 고용 창출이라는 겁니다. 인구에. 저는요, 대통령 후보와 도지사 후보와 지자체에 나가실 시의원, 도의원, 동남권에, 영남권에 있는 부분들은 이것을 공약으로 하면 경제적인 하나의 공약에 큰 변환점을 줄 수 있고 기폭제를 줄 수 있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게 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 그런 야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헤드터널의 지역개발 효과, 전국 생산 유발 효과 3조 원 중 약 75%에 해당하는 2조 2천억 원이 동남권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26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 중 동남권에서 21만 명의 고용이 유발된다. 지금 청년들, 취업, 청년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한일 해저터널 추진 실행이 되면 경제적인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요,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나간다면 한일 해저터널 가지고 한번 승부를 걸고 싶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나갔었거든요. 두 번, 정치적 측면. 한일 양국의 미래 동반자 관계의 구축에 있다. 이런 유로터널의 사례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 한일 해터는 정치적 통합 효과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형성으로 유럽의 경제적 통합을 이룩한 유럽은 유로터널로 유럽의 공간적 통합을 이룩하였고 미래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주요한 계기를 마련했는데 유로터널 사례를 통해서 기대되는 것처럼 영토 분쟁의 요소를 극소화하여 양국이 진정한 의미의 우호관계로 거듭나는 전략적 수단이다. 안보 및 외교 측면입니다. 한국, 일본, 한국, 중국, 한국, 미국 관계는 바람직한 재정립을 바탕으로 동북아 경제 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양국을 하나의 경제사회로 묶는 단일 경제 공동체로 가기 위한 촉진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 일본 해저터널 사업의 공동추진은 일본과의 관계는 물론 동북아 국가들과의 상호 개방과 교류 확대의 추가적 기회로 작용할 것이며 또한 한국, 미국, 일본 경제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한 안보 및 외교 체제 구축에도 직감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번째, 국제사회적 측면입니다. 동북아 및 유라시아 경제 및 평화 공동체의 중핵 역할을 기대한다. 지역 공동체 형성의 용이하게 하는 촉진의 역할을 할 것이다. 한반도 지정학적 이점 활용과 남북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지경학적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한일 해전을 입고로 한반도 평화 통일 측면, 이게 저는 참 가슴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저는 올해부터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려고 출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측면 한일 해전을 통해서 저는 제언을 많이 할 겁니다. 자문위원으로서. 남북 간 한반도 종단 열차와 한일 해전을 통한 남과 북, 북과 일본 간 물류체를 확보하는 한동해권 내 삼각협력으로 실현을 가능하게 만들고 북한의 개방을 이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여섯 번째, 국토균형발전 측면. 수도권 중심으로 치중되어 있는 국토개발의 균형을 맞추는 균형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추진 전략 및 대응 방안입니다. 한일 해전터널 사업의 추진 전략입니다. 첫 번째, 하향식, 상향식 투트랙 전략을 깨하겠습니다. 하향식 탑다운과 상향식 버텀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기본으로 합니다. 정부에 한 탑다운 방식 접근은 국가 전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지도자 및 정부 부처에 제안할 것이고,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통한 버텀업 방식을 동시에 활용해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와 국회 국민청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정부 민간 투트랙 전략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사업 주체 선정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실행안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간 관계에서 다 밝히지 못하지만 그런 세부적인 실행안도 마련해 있습니다. 한국, 일본 투트랙 전략,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한국 민간과 일본 민간 차원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민간은 세계평화 통일 가정연합 차원에서 한일 터널 연구회, 이란 터널 연구회와 일본의 이란 터널 연구회와 함께 추진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 내 약 45만 명의 제1동포의 참여를 통한 민간 사업 확대 가능성을 타진할 것입니다. 보수 진보 투트랙 전략,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상으로 한 한국, 일본 해저터널 사업 추진 전략과 홍보를 나누어서 전개할 것입니다. 정량, 정성, 투트랙 전략, 정량 분석을 토대로 한 경제성에만 지금까지 치중해 왔습니다. 이제 향후 정치, 안보, 군사, 국제, 한반도 평화 등 다양한 정책 차원에서 무형의 정성적 분석과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는 정성적 가치 유발 효과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저희들은 벌써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자, 한일 해저터널 사업 반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 번째, 사업비 문제. 한일 해저터널 사업의 비용은 92조 원으로 사업 반대 측에서 대규모 상금 투입 대비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저는 반론을 제시합니다. 신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사업의 총 비용은 50여조 원이었고 4대강 살리기 정비 사업은 총 비용은 35조 8천억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약 6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해저터는 상기 사업들보다 총 비용이 더 투입되는 사업이긴 하나 경제 효과를 비롯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군사, 국제, 한반도 평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는 유형의 수익과 무형의 가치는 너무나 중요하고 막대합니다. 두 번째, 경제성 문제. 2003년 한국교통연구원은 한일 해저터널 비용이 대략 100조 원으로 추산하고 비용 편익 분석에서 기준치인 1.0보다 낮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90조 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통행량 등의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부산보다 경제력 8배, 면적 6배, 인구 1.4배인 일본 큐슈의 부산 경제가 흡수는 빨대 효과가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반론을 제시합니다. 국제연구원에서 수행한 기존 연구에는 간접 편익 및 일부 직접 편익을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경제 효과가 가소 초정되었습니다. 직접 편익뿐만 아니라 간접 편익을 모두 고려할 경우 경제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이며 거가대교 개통 초기 거제 경제가 부산 경제에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현재로서는 양 지역이 거가대교를 통해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 일본의 군사 및 안보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내는 도구로 전락되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론입니다. 미국이 동북아 정세는 손을 뗐다고 가정했으면 가능합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해저터널이 군국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겠나에 대한 반론입니다. 일본의 침략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데 미국이 이것을 허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한국, 일본 해저터널이 한국, 미국, 일본 군사 및 안보 체제 구축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기술 및 안전 문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현재 한국, 일본 해저터널의 예정 구간들은 거의 모든 곳이 한 태평양 지인대에 속하기 때문에 진위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한국, 일본 해저터널은 환기경 및 비상 탈출 경로의 설치, 안전 문제,
천문학진 건설비 등 큰 난관이 산재해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반론입니다. 1980년 이후부터 한일해터널 관련 안전시공 문제는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개발되어 왔고 지방 조건에서도 일부 노선에 단층 및 연역 지방 구축이 분포되어 있으나 시공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이제 연구 보고되었습니다. 현재의 토목 및 과학기술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 문제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지금 공법이나 과학기술이 발전한 줄 아십니까? 더 많은 내용을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정책 제안서를 관심 있는 분들에게 보고드리고 싶지만 그는 향후에 다시 보고드리는 걸 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책 제안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방향에 대해서